안녕하십니까. 게임 캔버스 박만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게임 캔버스 유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셔서 구독자가 3,000명이 돌파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Q&A나 이런 업계에 대한 얘기들 말고 우리 수강생분들, 졸업생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C#과 C++라는 언어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정확하게는 C++라는 언어를 알고 계시고 C#이라는 언어를 처음 공부하실 때, 즉 C++는 어느 정도 같이 공부하시면서 유니티를 처음 하시려고 하실 때 어떤 언어적인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 내용을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C++의 개념이나 언어적인 원리를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이해가 되실 거라서 난이도가 조금 높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C#과 C++라는 언어는 기본적으로 C라는 언어에서 출발한 사촌지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라는 언어에서 C++라는 언어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이 C++라는 언어에서 C#이라는 것이 탄생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족보가 같기는 하지만 분명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은 두 언어의 컴파일 환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언어는 이 컴파일에서 매우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C++라는 언어는 컴파일 후 저수준 언어인 어셈블리 언어로 만들어집니다. 저수준 언어라는 것은 컴퓨터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라는 뜻이에요. 고수준 언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즉 C++ 같은 걸 고수준 언어라고 부릅니다. 저수준 언어는 기계에 매우 밀접한 언어이기 때문에 운영체제나 CPU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 인텔 CPU로 만든 프로그램은 당연히 대부분의 윈도우와 인텔 CPU에서 잘 돕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서는 실행이 안 되죠. 왜냐? 스마트폰은 ARM CPU라는 걸 대부분 사용하고 안드로이드 OS, iOS 이런 다른 OS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어, 즉 저수준 언어, 어셈블리 언어 이런 친구들은 환경에 매우 영향을 많이 받는 친구들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구조를 좀 벗어나서 만들려고 했던 게 바로 C#이라는 언어입니다. 어디서나 작동하는 크로스 플랫폼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로스 플랫폼, 즉 플랫폼에 여기저기 크로스해서 다 실행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 되는데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닷넷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닷넷이라는 거는 여러분의 컴퓨터 위에 또 다른 컴퓨터, 즉 가상의 컴퓨터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준 거예요. 닷넷이라는 가상 머신을 사용해서 어떤 컴퓨터, 어떤 플랫폼에서도 잘 실행되도록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건 기계에 가까운 언어가 어셈블리 언어인데 여기 위에 닷넷이라는 환경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 C# 프로그램은 컴파일 후에 이 중간에 위치하게 됩니다. 중간에. 닷넷에서 실행되는 거기 때문에 기계와 사람 사이에 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중간 언어라고 부릅니다. Intermediate Language, 발음이 좀 안 좋죠. 네. IL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보면 C++는 플랫폼에 중립적으로 작용합니다. 어느 정도 영향은 가지기는 합니다만 실행되는 결과물이 다르니까요. 그래도 같은 환경이면 동일하게 실행되는 걸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중립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C#이라는 언어는 닷넷 플랫폼에서 실행됩니다. 물론 닷넷 플랫폼에서만 실행되긴 합니다만 이 닷넷 플랫폼이라는 친구는 어떤 OS에도 다 올라가는 친구니까 코드를 한 번만 작성하면 윈도우, 그 다음에 iOS, 안드로이드, 엑스박스 이런 식으로 여러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용도로 만든 것이 바로 C#이라는 언어예요. 컴파일과 환경에 따른 차이로 인해서 C++는 사람이 이해하는 고수준 언어에서 기계가 이해하는 저수준 언어로 컴파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C#이라는 언어는
사람이 이해하는 언어에 대해서 중간 언어로 한번 바꿔서 실행하기 때문에 컴파일 과정이 빠릅니다. 여러분들이 유니티를 처음 접해 보시면 C샵으로 코드를 작성하시고 유니티로 돌아가면 바로 실행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걸 이제 just in time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즉시라는 뜻이에요. just in time 혹은 JIT라고 부릅니다. JIT 컴파일러라고 부르는데 이건 뭐냐면 이 단넷이 여러분들의 중간 언어를 실행할 때 바로 컴파일할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컴파일됩니다. 즉 컴파일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뜻입니다. C샵의 언어적인 특징은 이런 복잡한 개념도 존재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체감하시기에 가장 큰 차이점은 컴파일이 무지막지하게 빠를 겁니다. 자, 다음은 언어적인 차이를 이제 알아보기 시작할 건데요. 가장 먼저 값 타입과 참조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값 타입과 참조 타입은 C샵에서는 매우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어요. 매우 명확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좋습니다. 사실은 C++과 C샵을 이거에 대해서 비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언어적인 특성 때문에 서로 다른 개념을 쓰고 있어서 비교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여러분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값 타입은 C++에서 여러분들이 정적으로 할당한 친구들입니다. 즉 동적 할당이 아닌 인티저 x 이런 식으로 만든 변수들이란 얘기입니다. 자, C#은 기본 타입, 즉 인티저, 플롯과 같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심플한 간단한 타입 또는 구조체가 값 타입이 됩니다. 그리고 참조 타입은 C++은 동적으로 할당한 친구 혹은 C++에서 추가된 참조형이라는 것으로 선언된 친구들이 이 참조 타입이 됩니다. 그런데 C샵은 그런 게 아니라 클래스로 만든 친구들이 전부 다 참조 타입이 돼요. 그래서 C++은 언어의 문법적인 특성으로 값이냐 참조냐 이게 나눠지는데 C샵은 타입, 즉 기본 타입, 구조체는 값이고 클래스는 참조 이렇게 명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개념을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뒤에 가서 요거에 연관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죠. C샵의 언어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메모리 관리를 자동으로 해준다라는 겁니다. C++은 동적으로 할당하고 할당한 메모리를 해제하는 건 명확하게 프로그래머의 몫입니다만 이걸 C샵은 자동화 시켜줍니다. 물론 C++에도 모던 C++이라는 형태에서는 스마트 포인터라는 걸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만 그것과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C++와 C샵은 동적 할당을 했을 때 C++는 포인터 형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C++를 공부하실 때 가장 첫 번째로 만나는 통곡의 벽이죠. 네. 그래서 동적 할당된 친구는 포인터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C샵은 이렇게 동적 할당된 친구는 참조형으로 취급합니다. 아까 전에도 언급드린 값 타입, 참조 타입 거기에서 나온 그 참조 타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메모리 해제는 C++는 여러분이 수동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스마트 포인터를 쓸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스마트 포인터도 코드상에 명확하게 언제 해결되는 게 눈에 보입니다. 뭐 라이프 사이클이나 뭐 변수의 스코프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런데 C샵은 이걸 자동으로 합니다. 그 자동화를 해주는 친구의 이름이 있는데요. 그 친구가 가비지 컬렉터입니다. 이 가비지 컬렉터가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의 메모리를 체크하면서 불필요한 친구들은 다 청소해 줍니다. 그래서 C샵에서는 여러분들이 통곡의 벽이었던 포인터라는 개념은 있습니다. 포인터라는 문법이 없어요.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만들 수 있는 인스턴스의 종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C++은 모든 타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C샵은 값 타입은 동적으로 만들 수 없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요걸 코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에서는 가령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면 이건 일단 정적으로 만든 거니까 당연히 값 타입이죠. 그 다음에 뭐 마이 클래스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본격적으로 할당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당한 친구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직접 해제해줘서 메모리 루수, 메모리 릭을 막아줘야 되죠. 자, 물론 이제 이런 표기법 말고
스마트 포인터를 사용하면 편하게 쓰실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여기서 만든 친구는 여기 블럭이 끝나면서 이 변수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해제되는 이런 편리한 스마트 포인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게 자동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 게 명확하게 언제 사라지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C++에서 동적 할당입니다. 자, 그럼 C샵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봅시다. C샵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인티저 i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고 my class obj를 만든다면 new my class 이렇게 만들죠. 그리고 딜리트 필요 없습니다. 네, 자동으로 해줍니다. 형태는 C++와 비슷해 보입니다만 포인터라는 표기법 자체도 없고 그리고 메모리 해제도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 사용적인 측면에선 C샵이 훨씬 더 편리하고 매우 깔끔해 보이실 거예요. 동적으로 할당된 메모리에 여러분들이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알고리즘에 전념할 수 있게 되니까 매우 편리한 언어처럼 보이죠.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죠. 이런 형태가 기본적으로 이제 언어의 동적 할당에 대한 특징을 밖에서 처음 보면 이런 편리한 것들이 보이는데 조금만 더 살펴보면 다른 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C++에 익숙하다면 이런 식으로 기본 타입의 변수, 기본 타입, 인티저 타입도 동적으로 할당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클래스를 동적 할당하지 않고 정적으로 할당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친구가 참조 타입이 되고 이 친구가 값 타입이 되는 이런 타입에 대한 선택이 프로그래머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이거는 꼭 해주셔야죠. 이런 식으로 제한은 조금 있긴 있습니다만 그리고 문법적으로 조금 더 복잡하긴 합니다만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대로 메모리를 관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죠. 그런데 C샵은 이런 거 안 됩니다. 기본 타입은 값 타입이었죠. 근데 값 타입은 안 됩니다. 동적으로 만드는 것이. 좀 더 고급지게 얘기해보면 동적으로 만들면 스택이 아니라 힙에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됩니다. 다른 편법은 존재합니다만 C샵이라는 언어의 명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참조 타입과 값 타입이 고정되어 있어서 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친구와 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친구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는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프로그래머가 new와 delete를 항상 제어를 합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만든 리소스는 프로그래머가 항상 책임지고 해제해 줍니다. 하지만 C샵은 그게 아니었죠. 자동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자동인데 언제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모릅니다. 한가할 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게임 프로그래밍에서는 이게 문제가 될 때도 있어요. 유니티로 만든 게임을 보시면 여러분들 유니티로 만든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을 켜놓고 오랜 시간 지나거나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느려지는 증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앱을 다시 종료했다 실행시키면 똑같은 스테이지에 똑같은 환경이라도 조금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메모리가 기본적으로 쌓이고 쌓이면 이걸 한 번에 정리해주는 친구, 즉 가비지 컬렉터가 동작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명확하게 지정할 수가 없어서 시점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이다가 가비지 컬렉션이 일어나는 시점에 좀 느려지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명시적으로 C샵에서는 이걸 프로그래머들이 편의를 위해서 GC의 collect라는 명령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가비지 컬렉트를 하는 기능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 친구도 보시면 매뉴얼을 보시면 다양한 옵션도 제공하고 그렇습니다만 결국에는 자동이라서 결국에서는 자동이라 시스템이 단넷이 판단해서 해제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해제해야 되는 시점이. 그래서 이게 100% 해제된다고 해제는 됩니다만 그 즉시 해제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언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편리한 만큼 장단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건 이제 프로그래밍을 만들 때 근간이 되는 흐름 제어입니다. 플로우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이 흐름 제어는
형태는 거의 비슷해요. C++라는 언어에서 왔기 때문에 형태는 매우 비슷합니다만 이 친구들은 C++에서 편의성이 더 발전돼서 C샵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기능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 내용들만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if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if문은 C샵에서 차이점이 하나 생겼는데 값 타입들 중에 불이 아닌 타입에 대해서는 참거짓을 판단할 수 없도록 바뀌었습니다. 불인 타입만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어요. 이 코드는 C++에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코드입니다. 하지만 C샵에서는 에러예요. 왜냐? 조건에 사용한 타입이 인티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샵은 불 타입만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제한을 뒀느냐? 프로그래밍의 모호성, 예, 나중에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시다 보면 모호성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게 될 겁니다. ambiguity. 네, 제 영어 발음은 스펠링 위주입니다. 네. 그래서 요 모호성이라는 게 이도 저도 아니고 애매하다 뭐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가 애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걸 없애주는 거예요. 근데 모호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걸 넣습니다. C++에서 프로그래머를 가장 괴롭히는 오타가 뭐냐? 이겁니다. 이건 조건식이 아니죠. 비교가 아닙니다. 밸류에 0을 대입한 다음에 그 밸류에 들어있는 값을 가지고 조건을 사용한 겁니다. 원래는 이게 맞죠. 그런데 오타로 실수로 쓰게 되면 이렇게 표기해도 C++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C샵은 이거 바로 에러 납니다.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이 친구는 밸류에 0을 대입하고 밸류 자체를 if문의 조건으로 썼는데 인티저니까 여기에 사용할 수 없어서 바로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C샵은 이런 모호성을 없애기 위해서 참과 거짓이 아니면 조건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특성은 잘 보시면 조건문이 if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while 밸류가 참일 때 반복입니다만 C샵은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명확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0이 아니면 반복 이런 식으로요. 조건이 좀 더 명확해지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C샵에서는 조건에 불 타입만 허용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C샵에서는 스위치 공문을 살펴볼 건데 이 스위치가 매우 강력해졌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능이기도 한데 레이블에 문자열을 쓸 수 있습니다. 스위치 커맨드 케이스로 이런 식으로 레이블에 문자열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보다는 좀 더 유연한 코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C++와 좀 차이점이 또 뭐가 있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console.writeLine 이런 식으로 특정 레이블에서 작업을 수행하게 되면 다음 레이블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C++는 이게 됩니다. 그러면 케이스 무브를 만나면 여기가 작동하고 C++는 이게 안 되니까 코드를 잠깐 바꿀까요? 이런 식으로 좀 바꿔야 둘 다 작동하는 코드가 되겠죠. 자, 보시면 C++에서는 여기 이렇게 작업을 수행하고 브레이크를 빼면 바로 케이스 레벨 1로 통과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밸류였네요. 네. 이 친구가 0이었으면 여기 들어와서 작업 1이 찍히고 여기까지 들어와서 작업 2가 됩니다. 이렇게 통과되는 기능이 있습니다만 C샵은 이게 안 돼요. 이걸 프로그래머가 오타낼 확률이 있는 코드라고 판단해서 브레이크를 빼먹었거나 C샵은 이런 모호성을 없애는 거에 초점을 많이 맞췄기 때문에 프로그래머의 실수를 막기 위해서 명령을 수행하고 나면 레이블을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가능해요.
만약에 레이블에 명령이 없으면 이런 거는 명령이 있어서 통과라고 안 부르고 묶어준다라고 보는데 레이블을 묶어주는 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친구는 커맨드가 0일 때, 1일 때 두 가지 경우에 실행되는 레이블이 되죠. 이렇게 묶어주는 거는 C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처럼 사용자가 실수할 확률이 있는 거, 여기에 만약에 명령이 들어있을 경우에만 여기에 브레이크를 빼면 이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실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 자, 그리고 C샵에서는 범위 기반 반복문이 추가됐습니다. 기본적으로 C++의 컨테이너에 해당하는 컬렉션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여러분이 익숙한 C++에서는 컨테이너라고 불렀죠. 이런 개념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를 순회하는 반복 부문이 바로 범위 기반 포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배열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C샵에서. 그러면 이 배열을 모두 순회하는 범위 기반 포문은 for each 인티저 원소 하나의 타입 엘리먼트 그 다음에 어디서 어떤 컬렉션에서 가져올 거냐라고 해서 in이라는 형태가 됩니다. for each 가져오는 원소요. 그 다음에 in 그 다음에 컬렉션 이렇게 돼요. 모던 C++에서도 범위 기반 포문이 있긴 있죠. 모던 C++에서도 되긴 됩니다. array 1, 2, 3, 4, 5 이렇게 배열 만들면 for integer element in 이렇게 되죠. 제가 in이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기호는 콜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은 기능이 들어있긴 합니다. C샵은 이런 형태를 지원하는 거예요. for each입니다. for each. 형태만 조금 다를 뿐 기본적으로 범위 기반 반복문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건 구조체입니다. 구조체는 C++과 C샵이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C++에서 구조체는 의미를 보면 모든 멤버가 퍼블릭이며 기본 상속을 지원하는 클래스와 동일합니다. 클래스와 동일해요. 하지만 C샵은 아까도 언급됐다시피 값 타입으로 클래스와 명확히 구분됩니다. C샵에서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매우 간단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캡슐하기 위해서 설계했던 거라서 얘를 값 타입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C++의 구조체는 생성자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C샵은 안 됩니다. 그리고 파생도 할 수 있습니다. C++는. 하지만 C샵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둘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C샵에서의 구조체는 오직 데이터들만 캡슐화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값 타입으로 취급된다고 꼭 기억해 두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